팝콘 각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기호 2번 아니면 선거운동 못 해준다. 아, 나 대표직 내려놓고 싶지 않다. 결국은 안철수를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경원, 오세훈이 될 리는 없다. 안철수가 후보가 될 건데 당신 국민의 지임으로 입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통합 안 한다. 입당해라 이 소리예요. 입당해라. 세석짜리 그것도 비례대표 세석짜리 갖고 어디다가 디밀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새로 생길 보수 야권 통합당의 당권 경쟁을 미리 하신 거죠. 뭐. 그 안철수 씨도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호 4번,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아닌 민주당도 아닌 제3당으로 후보로 나가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도를 잡고 있어야 하죠. 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중도표는 날아간다. 이렇게 봐야죠, 사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끝까지 4번으로 4번 고집하겠죠. 그러면 김종인 씨가 선거운동 못 해준다는데요? 근데 그건 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4번 단 사람에게 2번 당원들이 선거를 미친 듯이 띄워줄까?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중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직력은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안철수 씨 입장에서 저는 저쪽과 단일화를 하고 나서 사실상의 국민의힘 후보로 뛴다면 그게 기호가 몇 번이든 간에 제가 보기엔 지금 안철수 지지율보다는 적게 나올 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영리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는 내년이 임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권에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국회가 민주당이 거의 뭐 다 합치면 3분의 2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물량이 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뭐 계속해서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이거의 수혜는 다음 정부 중반 이후 그 다음 정부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화가 나서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국민의힘을 찍으시는 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서울을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뭐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저쪽 세력도 대우각성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땐 저쪽은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이런 장면이 연출됐겠어요. 마지막 TV 토론에 그 저 국민의 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서 봤더니 그 화제가 됐던 토론이 조회수가 10,00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안철수랑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4명 마지막 토론회에서 전부 다 아니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특이하게 봅니다. 그러네요. 우리 안철수랑 단일화해 이길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자신들이 변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 상수로 놓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네요. 네. 장재원이 한 말이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이 아니라 안철수다. 이제 저거는 장제원 의원이 나 차기 당권 도전할 거야 뭐 이렇게. 장재원까지요? 예, 지도부에 출마할 거다. 노일 이렇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또 그때 되면 잊혀진다고 보시겠죠. 노예. 그러니까 꼭 그때마다 터뜨리지 않아요. 뭔가 중요하려고 아빠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참 제가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 좀 네.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인은 자식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자기 입으로 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그럼요. 그리고 그분이 자식 관리하라고 했던 그 대상들은 별 문제가 없는 네.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은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이래서 정치인들이 욕먹는구나. 저는 이제 그 안철수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뭐 누가 나오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던 대로 투표하면 이깁니다. 솔직히 지지고 볶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산시장까지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랑 다르게 나오니까
그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만 모두 투표장에 나와도 저는 이긴다고 보는데 문제는 만약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을 다 내려놓게 되면 저쪽은 당 해체까지 갈 정도 수준 되겠죠. 거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만약에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는데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이제 예. 그러니까 보수 정계 개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거의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특히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은 이런 단일화 때는 여론조사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 기호 2번 나경원 후보와 기호 4번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면 당연히 나경원 유리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민주당 뭐 박영선. 등의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 싸워서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안철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 그 항목 갖고 어마어마하게 싸울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그게 아마 최고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2002년 단일화 때 노무현 후보는 거꾸로 다 받아줬어요. 그걸. 네.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럼 좋다. 저렇게 하자 좋다. 다 받아줬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네. 대선 경선할 때 야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받아줘. 근데 이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해찬 대표 쫓아내. 그것까지 받았어요. 네. 2012년에.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과대 포장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조은희 씨 같은 경우가 전 대표적인 그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언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김어준 총수 공격하다가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딱 한마디로 공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에 회의나 나오고 얘기해라. 그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 중에 대한민국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서울 시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 저는 인정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 휘둘리는 사람 이도저도 싫은 그런 그 주의자들 있잖아요. 어느 쪽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도 아니고 무조건 둘 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성도가 엄청 떨어져요. 떨어지고 안철수 약간의 동정표 있을 수 있겠죠. 네. 왜 뭐가요? 왜냐하면 돈이 이제 없어요. 현재 집이 국회의원이 없어요? 아니라 뭐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라면 보궐이라면 전 안철수를 찍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찍어줘봐야 300분의 1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를 이끌어야 돼요. 행정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나중에 시민들이 진지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요. 막상 찍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후보가 저쪽 후보 누가 나오든 간에 전 최소 5%에서 10% 이상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유능해요. 그리고 유능해 보여요. 중요한 건. 장관직을 수행했던 건 신의 한 수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천운이라고 저는 보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막 복잡한데 백신이 지금 이슈가 됐는데 주사기를 해결한 장관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 개인의 운이라고 봐야죠. 하필 요 시기에 딱 고. 네, 뭐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야당법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운이야. 그 운이에요. 이때 만약에 저 국민의힘 쪽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야당 시절에 그런 분 있어 보세요. 네. 골치 아프죠. 무섭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여당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러니까 잡아갖고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튼 없구나. 김종인과 현재 안철수 싸워라 싸워라 단일화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가 단일화 트는 쪽이 역적되게 생겼는데 문제는 아름다운 단일화는 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로 가야 되고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 아름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단일화 후보가 되면 장제원 같은 사람들 당장 탈당한다고 난리 나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갈아치우라고 소리를 높이 외칠 거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가 윤석열 총장이 그 저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에서 저 그 국민일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도 수사권 폐지 찬성한다 이러면서 그
정말 쌍지팡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거 무슨 얘기냐? 제3지대에서 만나자. 빨리 나와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건 안철수, 김종인 싸워라 이야기였습니다.